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0월 22일 토요병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 이제 제주 경마가 토요교차에서 이제 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데에 비해서 부산의 금요 제주교차도 그렇고 토요 제주교차도 그렇고 출주로서는 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4경주 할 때보다도 오히려 박진감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주 수도 맨 7도 8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편성의 그 강도나 뭐 편성 이 면에서도 전혀 뭐 재미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경마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빠른 게 아니냐.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시행이 된다면 마방을 늘리던가 마필 두수를 대거 늘리던가 해야지, 이런 페이스로 계속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대끼리 1점 몇배가 나오는 그런 경마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모바일 경주도 그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너무 조금 뭐랄까 어떤 무점 제한 그런 시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주 경마 측이나 마사회 측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각성을 좀 하고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삼복승하고 이제 삼상승은 자리를 못 잡았지만 이제 삼복승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배팅을 하는지 저는 이제 얘기로만 들으니까 그냥 삼복승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 아줌마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저씨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5대들이 과연 삼복승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요즘 뭐 맞대기가 그렇게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맞대기가 성황리에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복승을 하시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경마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삼복승을 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삼복승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타 역시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삼복승을 하고 있고 또 복승이야 뭐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삼복승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배당이 터지는 마필에 대해서는 삼복승을 강력하게 음성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강타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요 메인 승부처인 KR컵 대상경주가 날라갔다. 그럼 9번 클린업 쪽에 5번 언비터블이 단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이제 7번 천적이 방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9번, 5번 복승 단통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5번을 중점적으로 해서 6번, 7번을 복승이나 삼복으로 방어를 하는 전략. 삼쌍승은 아직 많이 안 하니까, 그래봐야 5방이에요. 그래봐야 5방이기 때문에, 아니 5방은 복승으로도 5방을 추천하는 예상하고 허다한데, 복승 다 사고 삼복승까지 다 사봐야 5방인데 그거를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삼복승 무려 배당이 214.7배 이 천적이 들어오면서 214.7배가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뭐 환수면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에다가 5방을 2만원씩 4방을 샀다고 그러면 20만원을 갖고 2만 5천원씩 산 거 아니야? 그럼 2만 5천원씩 샀다고 그러면 복승 25,000원 2방 방어, 그 다음에 삼복승 25,000원씩 2방 방어. 그랬으면 25,000원을 더 샀으니까 214배니까 500만원 돈 되네요. 그 500만원 돈에다가 이 복승이 10.4배니까 100만원. 그럼 한 550에서 600만원 정도 먹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경주 하나로 20만원 투자해서. 그러면 뭐 한수는 철철 넘치게 그렇게 해갖고, 그보다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은 10만원을 갖고서 하시면은, 그 5만원이면 50만원, 그 다음에 이쪽에는 200만원 정도 먹었으니까 250만원. 그 정도 먹은 거고. 그 10만원 갖고 했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복승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마라는 게 옛날처럼 대끼리 맞춰가지고 몇백만원 때려가지고 이기는 시대라면 대끼리 맞춰도 이겨요. 근데 요즘 그렇게 경마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 뭐 대끼리 맞춰가지고 사람도 안 나고 뭐 이길 수가 없는 경마를 했는데 아직도 이 몇몇 전문가들이나 몇몇 경마팬들은 대끼리의 한상 속에서 빠지질 못해가지고 대끼리 경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엔 전문가든 경마팬이든 트렌드를 앞서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야 매일 하루 종일 대끼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걸 맞춰야지. 그런 걸 맞출 수가 없지. 흐름이 그러니까. 그것도 트렌드야. 그 흐름으로 가는 게 맞잖아. 혼자만 999 따라가면 그거 또라이지. 그러면 그렇게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마 자체가 요즘은 이 저배당 대끼리도 5배가 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맞히고서 이겼다고 광고를 하고 쌍승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복승은 3.9배인데 쌍승이 11.7배가 나왔으면 11.7배로 해가지고 대승했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없잖아. 뭐 삼복을 맞췄다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잖아. 그거는 사기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사기예요. 그건 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주가 단통을 해가지고 여러 경주를 맞췄다. 그건 또 얘기가 틀리지. 그거는 연속 적중으로 해서 단통이 많이 나왔으니까 크게는 못 이겼어도 지진 않았지. 이겼지,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긴 경마를 갖고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배당으로 이겼던, 그게 고배당으로 이겼던 얘기거리가 저배당으로 이겨도 이긴 거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기지 못했지만 이기긴 이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마 흐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경마 팬들이나 제 전문가들도 그런 트렌드를 아셔야 된다는 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주 적중 내역은 1호 메인 승부처 단통 적중을 했고 1호 8경주에서 프라잉의 이번 교두보 자, 준메인 승부처 적중을 했고 1호 7경주에 장산도끼 7번 영농 단통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7경주, 8경주, 9경주를 붙여서 9경주 메인 승부처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또 토요제 7경주에서 하이라이트 승부였던 경주에서 2강 사석, 강양 돌풍, 오피세미 이 세 마리를 엮어가지고 복승 9.3배 단통 3복으로 23.9배 3복까지 적중. 자, 토요제 9경주도 프로테우스라는 마피를 가감하게 자르고 복승 8.3배 단통에 3복승 21배 싹쓸이 적중. 또 금요 부산제 2경주에서 첫 번째 승부처에서 성장마 편성에서 6번 오픈 더 스카이를 대가리로 놓고 자, 이 7번 대원시대를 때려가지고 복승 15.7배 중배당 적중을 엮어드렸던 강타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오프닝 멘트를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늘 토요경마의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도 그렇고 서울경마도 그렇고 이번 주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재밌습니다. 배당도 좀 씩씩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요일날 후반부는 거의 뭐 전경주가 대상경주급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빡빡합니다. 일요일날은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고로 한번 가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상당히 재밌고 토요경마도 거의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배당 흐름보다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하는 것이 어쩌다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이 신마와 현근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뭐 이번 편성에서 강력한 축은 6번 청운시대라는 마필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주행검사 때보다 오히려 데뷔전 때 순발력과 정발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능력 자체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보여준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거세한데 체중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청운시대는
체중이 좀 늘어나야죠. 한 480대마나 한 490대만까지 조금씩 늘어난다면 점점 파워감이 보강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6번 청운시대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마들 중에서는 1번 라스트 잭팝이란 마필이 그나마도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걸음으로만 놓고 보면 양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3번이 킹 익스플로잇이란 마필이 그나마도 가능성이나 잠재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킹 익스플로잇도 괜찮아 보이고, 자, 여기 이제 5번 거친 오름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뭐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공백이 또 어느 정도 공백이 이 마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5번 거친 오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정도의 마필들에게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9번 미스터 챔피언. 아, 이 마필도 보여준 능력으로는 2%가 부족한데 입상에 성공을 했어도 사실 선행을 안 가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보여준 능력이라서 안 될 거는 없는데, 얘가 사실 안쪽에 있는 3번 킹 엑스플로잇이나 5번 거칠어는보다는 조금 능력상으로 2%가 좀 부족하지만 9번까지도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9번과 6번의 경합에서 또 여기에 4번 리드업도 굉장히 빠른데, 이런 마필들의 경합 속에서 과연 6번 청운시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와 살아남는 데면 어떤 마필을 후착으로 가져갈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자, 어쨌든 6번 청운시대는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현군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 오픈 경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복마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편성도 사실상 딱히 어떤 말이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편성이라서 이변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말이 좋다, 무조건 이 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상당한 이변의 가능성까지 열어둬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는 7번 풀게인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서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키지만 얘가 무조건 충만하고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편성은 기복형 마필들,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3세 마필인데다 어느 정도 경주의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라 어떤 마필이든 이번 경주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만한 마필들은 분명히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그랬을 때 그 걸음의 변화를 맞이한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7번 풀게인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7번이 축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지만 7번이 평균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은근히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은근히 까다로운 전력 미숙의 10만원 현금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습니다. 4번 해답이란 마필입니다. 자, 일단 안정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주행이 좀 불안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걸음도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번 해답은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셔도 된다. 4번 해답을 놓고 때리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해답을 놓고 때리고, 후착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죠. 자, 그럼 후착으로서는 5번, 뉴 와이파이. 뉴 와이파이가 그래도 제일 나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도 선두권에서 1번 까칠한 공주가 7번 속보다리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겠고, 종반 뚝심으로서 4번 해답이 이제 날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뉴 와이파이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완벽하게 뭐 단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에 이제 어떤 말이든지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들이 뭐 1번 까칠한 공주라든지, 또 이 8번 은빛 나래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해답이라는 걸출한 충마에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의 현장 상태를 고려해서 자, 이 후착마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일단은 뭐 배팅권에 나름 충격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9번 명품의 빛이란 마필입니다. 자, 안정된 선행력이 주특기인 마필이죠. 자, 그런데다 이제 종반 탄력이 지난번 경시 화끈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명품의 빛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후착이 6번 태양아래라든지, 자, 여기에 7번 백전 불굴이라든지, 또 신마 중에서 1번 미상계곡, 이런 마필들이 괜찮으니까 현장에서 잘 참고하셔서 자,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국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경주인데 쉽지가 않아요.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말이든 뭐 뚜렷한 충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뭐 상대적으로 근간에 보여준 능력상으로만 본다면 뭐 1번 파워무브가 가장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선행력에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지난번 경주 때 모습만 보더라도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다 뭐 종반 뒷심이 또 아주 우수한 마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 파워 부분은 근간의 경기력 상승 행보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보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다 여기서 이제 후착은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것 같아서, 당일날 제가 경주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경주는 승부처로 변경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데, 6번 같은 마필들이 좋은 것 같아요. 6번 완전 잘 나가, 6번 완전 잘 나가 같은 마필들도 괜찮으니까 이런 마필들의 현장 상태까지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경주는 1번 파워무브, 요 마필을 정점에 놓고 승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나름 강축이 버티고 있죠. 바로 8번 미래동산이란 마필입니다. 미래동산. 지난번 이전째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취입력을, 지난번 경시에는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는데, 두 경주 모두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입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제주 경마는 또 이 고참 기수들이 참 나는 야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성원이, 장호석이니, 뭐 김영석이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제주도 도민 성격인지 모르지만, 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성이 참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꼬마 기수들이 나와가지고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말 태워주는 것도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하잖아. 옛날보다는 많이 하고, 또 신인 기수들이라고 또 왔는데, 아직까지도 1승도 한 기수들이 없어. 김준호하고 김은권이는 또 처음에 그렇게 또 고달프게 하다가
나중에 말을 잘 타니까, 야, 또 서로 태우려고 그러고. 하여튼, 아우, 진짜, 이 조교사들이나 마주들이나, 기수들이나, 전부 다 저는, 이 제주 애들한테는, 그, 정이 안 간다고 그럴까? 아, 진짜 싸가지도 더럽게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아,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걔도, 맴놈이 나왔는데, 말도 좀 태워주고, 일승이라도 좀 하라고 그러고, 어떤 기회에 그런 거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참. 그러니까 홍보니가 고참이 되는 대회고, 준호가 고참이 되는 시대가 와야 될 것 같고, 빨리 이런 애들, 용섭이, 문성호, 이런 애들,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아, 문성호 이런 애들 진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 정이 안 가네, 정이 안 가. 아, 진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 나이살을, 40살을, 이렇게 나이살을 처먹었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정이 풍기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뭐, 정이 없어, 내가 보면. 이렇게 보면. 장난질이나 여전히 하고 앉았지. 그렇다고 잘 사냐? 개뿔 뭘 잘 살아요, 잘 살기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앉았지. 그러니까 핫바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따질 거 있으면 따지시라고. 나도, 그렇게 되면, 나도 할 얘기가 겁나게 많은 사람이고, 들은 얘기도 겁나게 많은 사람이니까. 아닌 땡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죠. 그러니까 좀 챙겨줘야지, 그래도 뭐가 디딜 때가 있어야 성장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전혀 안 키워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메말랐다고 하는 제 얘기가 뭐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마 당일 배당판에서는 9번 미리네라든지 여기 5번 티로스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아마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9번 미리네 같은 마필은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선전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이번 첫 번째 승부처럼 딱 3마리를 갖고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 많게는 3방 아니면 딱 3마리 갖고 했는데 9번 미리네나 5번 티루스가 충만하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충만하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강타는 노림수의 마피를 강축으로 놓고 때리는 자, 이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일단 9번 미리네나 5번 티로스는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긴 하지만 얘네들을 강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도 안정과 배당이라는 제목으로 자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5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왜 제가 좀 터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먹었네. 이 PDF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마사의 PDF를 보고 하는데 내용이 점점 부실해. 그리고 쓸데없는 내용을 갖고서 책을 만들어. 아니 여기에 무슨 마주 복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해놓기는 해놔야 되지. 해놓기는 해놔야 되는데 내용에 충실을 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이런 책을 갖고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으로 처음에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마주 복생이니 뭐 마주 이런 거 그림을 그려놓더니만 내용이 너무 허접해졌어요. 이게 뭐 마사에서 예상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지 아니면 이 책자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지만 야 이것도 여론 수렴을 좀 해가지고 팬들의 여론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는 게 좋지 그냥 지네 꼴린 대로 해버리네. 꼴린 대로 그 시간도 틀리고 개판이에요. 제가 보기엔 개판. 이게 처음에 좀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니만 점점 개판이 돼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책이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저만 이런 거 느끼는 거 아닐걸? 이 책으로 공부하시고 이 책으로 보시는 분들이 경마 팬들도 많은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걸? 왜? 공부를 하려고 산 책이거든, 이 책이. 그런데 옛날에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점점 허접해져요. 점점 허접해지고 쓸데없는 내용만 점점 늘어나가고 있어요.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그 마사의 그 정보가 여책에 전부 들어가 있었는데, 아, 누가 마주 이 기수 옷 보고 싶다고 여기다 기수 옷을 집어넣느냐고. 누가 이런 그런 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진짜 허접하기는 진짜 허접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마사의 직원들이 좀 보고서 좀 여론조사도 좀 하고, 그 어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출마표 팀들도 그냥 거기에다 그냥 이렇게 출마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이 경마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뭐 잘났다고 떠드는 거지. 병신 핫바지 같은 것들이 세상에 대통령도 여론을 듣고 모든 기관이 다 여론을 듣고서 일을 하는데, 아이고 참 진짜. 아니 정확하게 일한다고 어차피 마사이가 연구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 마사이는 마사이잖아. 왜 그렇게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한다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능률평가에서 무슨 뭐 1등을 했다는 개뼈다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친절평가, 능률평가 꼴등, 마사회. 이건 내가 장담을 해. 장담을 하는 사람이야. 제일 일 안 하잖아. 내가 봤을 때. 철밥통. 완전 철밥통. 아니 그런 것도 좀 코너에다 해놓고 뭐가 필요하고 보완이 뭐가 되는지 그런 거 코너 하나 열어놓으면 경마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거기다 글로 올릴 거 아니야. 아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런 거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야 거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거저 먹으려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 이번 토요 5경주입니다. 이번 토요 5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경주시 간식 마필로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당찬 여걸이란 마필입니다. 자, 어차피 기본적인 순발력은 조금 뒤지는 마필이지만 선입전개 능력이 가능하고 금강윤시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제력의 핑퐁을 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력 상승 가능성이 높아. 오래간만에 기승을 하고 있는 윤태욱 기수가 제대로 된 기승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4번 당찬역을 상당히 재밌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포텐이란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가장 강하게 봅니다. 금강윤시 점진적으로 소폭이지만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하강된 전력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강된 전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을 이래도 능력을 끌어낼 확률이 가장 높은 마필이 바로 포텐이기 때문에 8번 포텐을 놓고 때리시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주교차 4경주에서는 딱 한 마리 8번 포텐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요 점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경주는 앞으로 이제 잠재력이 우수한 신마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신마는 9번 브라이트 캣이란 마필인데, 첫 번째 주행검사는 이제 직립 분량을 보였는데, 두 번째 주행검사 때를 보니까, 딱 갑자기 총알이 돼버렸어요. 총알이 돼버리고, 종반 지구력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이번 편성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이 9번이 브라이트 캣이란 마필은 가장 강력하게 한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까지도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본 대선관리가 현금 마필들 중에서 괜찮습니다. 주행검사도 잘 받았고, 지난번 이제 데뷔전 때
선입전개를 펼치고 이제 종가 뚝심부족으로 아쉽게 3착을 차지하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뭐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마필이니까 뭐 1번 대성 만류와 9번 브라이트 캣이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신마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여기서는 어떤 말을 가장 강하고 재밌게 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보여준 전력상으로는 5번 달의 법이라는 마필이 미세하지만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5번 마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가운데,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편성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5번 달의 법에 요 마필이 제일 높고,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말을 단통으로 때릴 것이고 또 어떤 마필이 또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만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7두밖에 출전을 안 하지만 은근히 재밌는 경주다, 저렇게 보고 싶고, 큰 배당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재밌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 7경주 총 10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입상마의 우열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가장 주목해보고 싶은 마필은 입니다. 기본적으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과 선입을 응하면서, 특히나 이제 지난번 경시 이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선행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마필은 이제 선입형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느린 편성을 만나서 이제 선행을 갔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시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번 드림슬로에 대해서는 상당한 메리트를 놓고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 뭐 4번 옥녀봉 같은 마필들이 이제 지난번에 강타가 이제 정말 벨라로라를 보고도 옥녀봉을 빼는 바람에 복승 141.6배를 놓친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벨라로라 충격으로 놓고 때렸는데 옥녀봉이 인기가 당시에 몇이었냐? 야,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인기 5위로 팔렸네. 인기 5위로 팔린 이 마필을 빼가지고 제가 못 맞힌 거예요. 이게 선행 간다고 얘기가 다 했었던 마필인데, 그래서 그냥 통안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8번, 4번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이제 4번이 100% 선행을 갈 수 있느냐. 7번 당찬 모습이란 마필도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의외로 종반 뚝심형 마필의 5번 JSK 같은 마필들도 충분히 득세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은근히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출조수는 10두가 출전이 되는데, 입상마의 우열은 조금 드러나는 경주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번 빅골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지난번 경시 경주력에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시에도 지난번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높아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과연 누구와 매치가 돼서 들어올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일단 추임력이 우수한 6번 별빛 나래가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좀 뭐랄까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편성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9번 운비어걸도 추임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팔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6번 별빛 나래를 조금 더 좋게 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조금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4번, 6번 이런 마필들 또 1번 계속비행 이런 마필들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해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혼합 4등급의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형구 송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배당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신마 중에서는 5번 성파가 제일 좋죠. 성파가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파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싶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현금 마필들 중에서 뭐 2번 퀸즈 팰리스, 3번 번개 파이터, 그 다음에 뭐 4번 헬캣, 이런 마필들이 다 팔릴 것 같습니다. 어느 마필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이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본 우리가본이란 마필도 괜찮아요. 일본 우리가본이란 마필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보면은 페로비치 기성과 기성을 해서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본 우리가본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최고 능력 측면에서도 뭐 2번 퀸즈 필리스나 3번 번개 파이터 이런 마필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8경주 준비행 승부처 역시도 그만큼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주다. 더군다나 보여준 전력만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신맘의 성장만 편성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숨어있는 잠재력까지도 어느 정도 읽어주면서 자,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놓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토요제 8경주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제주교차 7경주에서 어떤 말이 가장 강하게 팔릴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4번 미래용사가 좀 팔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팔릴 것 같고, 사이즈상으로도 미래용사가 좀 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일단 7번 흑폭풍이란 마필은 요즘 아주 상승세가 가파른 마필이지만, 자, 이번에도 한 번은 봐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우승 자체가 이제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7번 흑폭풍은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 필히 가져가는데 미래용사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7경주 이 메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출주 주수는 8주밖에 안 되지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선행을 갈 것이냐 여부부터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경주입니다. 2번 서클 댄스와 자, 여기 6번 매니 브레이싱 이런 두 마필의 선행이 거의 용호상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2번 서클 댄스도 선행시의 베스트의 능력이고, 반대로 6번 매니브레이싱은 선행과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니까, 이번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6번 매니브레이싱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6번 매니브레이싱이 선입을 가고, 2번 서클 댄스가 선행을 가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인 막권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림이고, 반대로 6번 매니브레이싱이 선행을 가고, 2번 서클 댄스가 아직 검증해야 된 선행력을 100% 발휘하지 못해서 아쉬운 면을 보여준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야 4번 뭐 캐슬레알이라든지 3번 파이널 보스라든지 5번 아테나 썬더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각질에 대한 분석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번 매니브레이싱이 그나마도 선행선입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6번 매니브레이싱을 가장 강하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이번 항해사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근간경시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항해사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력이 하강을 한다면, 선행력을 끌어낸다면 선두권을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이번 항해사가 충분히 연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시에는 3번 청운서라든지 7번 가야왕이라든지 4번 일대대왕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해사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제 전개 이점을 얻고 선입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야, 그랬을 때 의외로 부러질 수도 있지 않느냐. 왜? 14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1400 거리 경험이 없다. 예, 그래서 의외로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항해사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만 연연한 전략은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번 현장 승부처는 의외로 배당이 상당히 씩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2번만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쪽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저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번 경주는 충마가 누구야 그러면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충마도 누구를 무조건 충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패턴적으로도 뭔가 2%씩 하자가 있어. 그래서 어떤 놈이든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드는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다. 자, 그래서 어떤 마필이 무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이렇게 지금 한번 쭉 훑어보잖아요. 쭉 훑어보면서 어느 놈이 충만이야.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올라오는 행보로만 놓고 보면 9번 청춘열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찌됐든 힘이 있어 보이고 말 자체의 패턴도 굉장히 있어 보이고 보여줄 게 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청춘열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빼고 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고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9번 청춘열차의 단점은 뭐냐면 기복이 너무 좀 심하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마필들, 뭐 예를 들어서 4번 성운마루 같은 마필들이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재검대 걸음도 나쁘지가 않았으니까 이 4번 성운마루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9번 청춘열차가 좀 세지 않느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처. 자,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멋진 대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승대세가 가장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죠. 이제는 이제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경주 때는 이 마필은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착으로 왔고, 근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선록이나 마필이 잠재력이 우수하니까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이걸 맞춰드렸던 경우인데, 전승대세가 이번에도 안 되는 편성은 아닙니다. 충분히 선입전개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승대세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인데, 여기 이제 상응하는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라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서 뱅당에 나올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6번 전승대선을 배팅군에서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얘를 맹목적으로 강하게 노리는 것도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일 경마를 쭉 살펴봤는데 뭐 아주 크게 고배당이 뭐 터지고 이럴 경주는 안 보이지만 매경주 쉽지 않은 편성입니다. 그래서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되 다적중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경마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